이번에는 6번, 그렇죠? 급여가 6,000달러를 초과하는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한 SQL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벨로퍼로 와서 우리가 필기하면서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문제 여기다가 복사해서 적어 보시고요. 요 내용을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건데 조회하는 명령어는 일단 요 select, 그리고 모든 컬럼을 조회할 때는 asterisk. 저 여기 조건이 모든 컬럼이죠. 얘는 별표를 쓴다. 모든 컬럼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employee 테이블, employees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부터 조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회할 때 어떤 조건들은 이렇게 끝나요. 뭐뭐인 또는 뭐뭐 하는, 그 앞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초과하는 이라는 요 앞에 내용 있죠. 셀러리, 그렇죠? 급여가 6천을 초과하느니 얘가 조회하는 조회 내용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들을 처리해 줄 때는 SQL에서 where이라는 구문에다가 여기에 조건을 작성해서 코드를 쓰면 이 사원 테이블 전체에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where 이렇게 쓰고 뭐예요? 급여라고 하는 정보는 셀러리라는 컬럼 속성에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6,000달러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조회되는 요 데이터들은 전부 다 급여가 6,000달러 이상 초과인 사원들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셀러리를 클릭을 해보세요. 셀러리를 더블 클릭해보면 아마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시나요? 네, 더블 클릭하면 한 번 더 눌러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가면 이제 오름차순인 거거든요. 그럼 오름차순으로 이제 6,100달러부터 쭉 해서 24,000달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00달러가 다 넘는 사원들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또 뒤에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셀러리 급여가 딱 10,000달러, 만인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렇죠?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데 이번엔 조건이 바뀐 것 뿐이죠. 자, 이것도 이어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뭐 위에다가 필기해 놓고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7번 똑같이 쓰는데 이제 복사해서 써도 되지만 연습을 우리가 좀 해볼게요. 자, 모든 컬럼 별표, 그다음에 employees 테이블, 그리고 조건은 where에다가 쓴다라고 했죠. where 쓰고 그다음에 salary 급여가 10,000달러인 얘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조건을 찾을 때에는 이 문장 안에서 뭐뭐인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조건이 돼요. 그렇죠? 얘를 이제 우리가 코드로만 조건식으로만 변경해주면 우리가 조건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조회해보면 $10,000인 연봉이 연봉이 아니고 급여가 $10,000인 사원들만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회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이번에는 모든 속성을 조회하는데 급여, 샐러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first name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조회한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조회를 하는데 정렬을 해서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의 주석 정의를 해놓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조회는 select 모든 컬럼 그다음에 테이블 써주고 이제 정렬을 할 때는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해요. order by.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샐러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그다음에 first name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렬 기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샐러리로 내림, 두 번째 정렬 기준은 first name으로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적어주면 돼요. order by 뒤에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되는 샐러리 컬럼을 적어주고 내림차순이다 descend라고 적어주고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이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서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먼저 작성해 놓고 조회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럼 급여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만약에 급여가 같다, 똑같이 $10,000다 그러면 이름이 오름차순, 그렇죠? A, B, C 순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회를 해보면 쭉 보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24,000 제일 먼저 나오고 급여가 같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급여가 같은 사람들 여기 $10,000인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면 first name이 ABC 순 사전수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10,000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인데 저 해리슨, 뭐 헤르만,
그다음에 자넷, 피터, ABC 순으로 그렇죠?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 급여를 기준으로는 큰 급여부터 작은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더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보시면 테이블 인플로이즈, 우리가 계속 사원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 조회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잡 아이디, 직무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번호. 잡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이거나 IT 프로그래머인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문장 안에서 뭐뭐인 또는 뭐뭐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의 요 앞 내용이, 앞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 아이디라고 하는 이 컬럼이, 잡 아이디라고 하는 이 컬럼이 파이낸셜 어카운트라고 하는 값이거나, 또 뭐예요? IT 프로그래머인 사원을 조회한다. 그래서 요게 조건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 뭐뭐이거나라고 하는 건 요 앞에 내용이 이제 첫 번째 A 조건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IT 프로그래머,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이런 내용들은 오어 연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A 또는 B, A이거나 B 이런 애들은 오어라고 하는 명령어, 오어 연산으로 해서 두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조회가 되도록,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조회가 되도록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직무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인 데이터도 조회를 하고 IT 프로그래머도 조회를 하는 거예요. 합집합인 거예요. 합집합. 파이낸셜 어카운트랑 IT 프로그래머 모두 다 같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코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문제까지만 보내드리고 내용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조건 연산을 할 때 오어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 얘는 뭐뭐 또는 뭐뭐이거나 둘 중 하나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일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A or B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커서를 어디다가 옮기고 싶은데 여기다 놓을게요. 자, where 잡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인 직무 또는 5월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래머인 경우,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여기 잡 아이디, 직무 아이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파이낸셜 어카운트하고 IT 프로그래머만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 이 사원들 중에서 프로그래머, IT 프로그래머랑 파이낸셜 어카운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원들만 조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쓰신 분? 네, 조회도 한번 실행해서 파이낸셜 어카운트랑 IT 프로그래머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10번은 똑같아요, 문제가. 역시 잡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이거나 IT 프로그래머인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n 키워드를 사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 9번에서는 어떻게 적었냐면 조건절 안에서 잡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 (5월) 연산을 사용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IT 프로그래머 이렇게 조건을 썼었는데 이거를 또 만약에 추가로 세 번째 직무를 한다 그러면 사실 또 뒤에 5월을 붙여서 또 잡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 잡아이디라고 하는 구문이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기 위한 방법이 in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in 키워드를 사용하면 지금 이 작성된 코드를 잡 id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in 하고 값을 나열해서 똑같이 합집합의 형태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쓴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죠. 잡 id 이퀄을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잡 id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인 경우 IT 프로그래머인 경우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또 다른 항목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콤마하고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10번 또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에 있는 거 복사하지 말고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일일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잡 아이디가 저 in 키워드를 사용하면 파이낸셜 어카운트 그리고 IT 프로그래머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시나요? 그러면 위에서 5월 연산을 쓴 것보다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고 또 추가로 그 뒤에 뭔가를 확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더 많은 걸 써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코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실행하면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역시 잡 아이디 직무, 직무 아이디가 잡 아이디 파이낸셜 어카운트 IT 프로그래머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네, 천천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1번. 앞에서 한 거랑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잡 아이디가 파이낸셜 어카운트이거나 IT 프로그래머 인이 아니라 아닌이죠. 그렇죠? 기존의 파이낸셜 어카운트랑 IT 프로그래머가 포함돼서 조회되는 거였으면 걔네를 제외한 다른 사원들만 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in 키워드를 사용해서 잡 아이디가 in 쓰고 파이낸셜 어카운트 그다음에 IT 프로그래머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집합으로 반대로 뒤집으려면 요 앞에다가 not 키워드만 붙여주면 돼요. not in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나열해준 애들만 요 값만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11번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t in을 쓰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financial account, IT 프로그 이렇게 써보면 돼요. 포인트는 요 not이 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반대가 되는 집합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전에는 잡 아이디에 파이낸셜 어카운트랑 IT 프로그래머만 나왔는데 이제는 걔네를 제외한 다른 직무들만 쭉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직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열한 애들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 그렇죠? 얘네들이 제외가 되고 나머지 직무만 가진 사원들이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요 힌트만 드릴 테니까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래머이면서 샐러리가 $6,000 이상인, 그쵸? 여기 뭐뭐인 나오니까 여기 앞에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조건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앞에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래머인 A 조건, 그 다음에 샐러리가 6천 이상인 B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이면서 또는 뭐뭐 그리고 둘 다 요런 말이 있으면 얘는 이제 AND 연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and B.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코드로 변경해주고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래머인 조건식을 하나 만들고 AND, 그쵸? 요 이면서 부분을 AND로 바꾸고 샐러리가 6천 이상 요거를 또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를 써도 좋고 이코를 써도 좋겠죠. 는 IT 프로그래머 너무 심하거든요. 예, 먼저 넘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붙여놓고 플로이즈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 뭐뭐이면서는 end로 써주고 그다음에 셀러리죠. 셀러리가 $6,000 이상인 는 요렇게 조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나와요. 알렉산더, 브루스 이렇게 나오나요? 사원번호 103번, 104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연봉 $6,000 이상인 사람이 두 명밖에 없네요. 어떡해요? 많아야 되는데. 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first name이 S로 시작하는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S로 시작하는 요 부분, 뭐뭐 하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죠. 뭐뭐 하는 또는 뭐뭐인. 그럼 요 앞부분이 이제 조건인 건데, 그럼 first name이라는 이 컬럼이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S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치면 뭐 김씨, 박씨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first name이 이름이 S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어떤 이제 요 값을 비교를 할 때 이 first name이 어떤 값으로 일치하는지 이 문자를 지정할 때에는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S로 대문자 S로 시작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 기호로 해서 뒤에 나오는 문자를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쓴 이 퍼센트 기호는 뒤에 문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빈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글자 이상의 문자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 기호를 쓰면 퍼센트 기호로 like 키워드 안에서는 빈 문자, 빈 칸 그리고 한 글자 이상을 대체를 하고 또 다른 기호로는 언더바를 쓸 수가 있는데 언더바는 한 글자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first name이 S로 시작을 하는데 S 다음에 두 글자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문자 S 언더스코어 언더바를 두 개 쓰면 얘는 이름이 S로 시작하는데 뒤에 알파벳이 두 글자만 있는 사람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호 두 가지 퍼센트로는 쭉 여러 글자를 다 대체하게 할 수가 있고 언더바로는 한 글자를 대체할 수가 있다. 자, 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like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해볼게요. first name이 like를 사용해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퍼센트 이렇게 묶어주고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irst name에 보면 요 사람들 이름이 다 대문자 S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죠? 요게 뭐 5글자인 사람도 조회가 되고 6글자인 사람도 조회가 되고 그렇죠? S로 시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만약에 S로 시작하지만 5글자여야 돼. 그럼 첫 번째 S가 한 글자, 뒤에 요 언더바로 4글자를 적어주면 총 5글자인 경우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들이 S로 시작은 하는데 각각 글자 수를 세보면 5글자가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언더바를 4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언더바는 얘가 한 글자를 대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요거에 대한 정답은 퍼센트가 맞고 밑에다가 이 like 키워드를 사용하면 요 문자를 안에서 퍼센트는 빈칸, 빈 문자열 그리고 한 글자 이상의 문자열을 대체하고 언더바는 한 글자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 패턴을 지정해서 그 패턴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조회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것도 적어 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조회했을 때는 S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뭐 셀리, 사라, 스티븐, 뭐 수잔 이런 사람들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14번. 이번에는 first name이 S로 끝나는 사원을 조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first name이 S로 끝나는 사원을 조회해야 되니까 똑같이 like 키워드를 쓰는데 앞에 어떤 문자가 올지 모르고 빈칸도 가능하고 여러 글자도 가능한데 끝나는 문자가 S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이번에는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 S로 끝나는 경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럼 like 키워드 사용해서 퍼센트 소문자 S예요. 소문자 S.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루이스, 제임스, 뭐 커티스, 찰스, 알렉시스 이런 사람들이 S로 끝나는 요 사람들만 조회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써볼게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15번은 이번에는 S가 포함되는 사원을 조회하는 거예요. S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첫 글자가 소문자 S일 수도 있고 중간에 S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S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S가 있기만 하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like 키워드를 써서 퍼센트를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가 빈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글자를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S가 나올 때도 허용이 되고, 맨 마지막에 S도 되고, 중간에 S가 나와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해볼게요. S가 포함되는 경우, 소문자 S를 양쪽 끝에 S 양쪽 끝에 퍼센트 붙여주면 S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다 나옵니다. 뭐 루이스, 제임스 나오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보면 리사, 이런 애들은 중간에 S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S가 있는 애, 피스턴 얘도 중간에 S가 있는 애,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조회가 된다. 자, 되셨나요? 자, 또 16번 이어서 볼게요. 자, 16번은 first name이 5글자인 사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시오. 그러면 뭐뭐인 요 앞에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first name이 5글자가 되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like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 like 다음에 한 글자를 대체하는 기호 언더바를 5번 쓰는 거야. 이러면 5글자를 대체해서 패턴을 매칭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방법이고, 오라클 함수에서는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문자열 길이가 5가 되면 5글자가 되는 거죠. 요것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에서 첫 번째 방법은 like 키워드를 썼을 때, 두 번째 방법은 length라고 하는 함수, 글자 수를 가져오는 함수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like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first name like 하나 둘 셋 넷 다 언더스코어를 5번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붙어져서 나와서 개수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length라고 한 함수는 글자 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조회할 컬럼명을 써주게 되면 글자 수를 반환하는 함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select 그리고 조건에서 length라는 함수를 쓰고 first name이 이 글자 수가 length 함수에 담기게 되면 그 글자 first name의 글자 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얘가 5인 경우를 조건으로 주면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like 키워드로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 직접 글자 수를 반환받아 와서 글자 수가 해당 개수에 포함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irst name의 글자 수가 5글자인 사람들만 조회가 되나요? 첫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것도 보면 니나, 브루스,
데이비드, 발리, 디아나 전부 다 5글자인 사람들만 조회가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요. like 키워드 쓰지 않았을 때에도 length first name 얘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이거 last name이고, 그렇죠? 5글자씩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name이. 그래서 여기까지 2가지 방법 다 적용을 해볼게요. 되셨나요? 네. 또 이어서 다음 문제 봐도 괜찮나요? 자, 17번.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커미션 퍼센트, 커미션 PCT. 이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인센티브 비율 같은 거예요. 성과급 비율. 커미션 퍼센트. 커미션 퍼센트는 성과급 비율. 여러분 직장 경험 있으신 분 회사 다녀보셨어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이 돼요? 그렇게 나는 그냥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뭔가 비율이 정해졌었다. 있나요? 있었어요? 몇 퍼센트였어요? 월급 100%? 오, 그러면 그만큼의 월급 한 번이 더 들어오는 거네요. 오. 또 뒤에 누군가요? 김세진님? 몇 프로였어요? 인센 40%였어요? 월급에서 40% 더해서 또 들어오는 거였어요? 와, 좋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대기업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기업은 만약에 뭐 모르겠어. 어쨌든 많이 들어옵니다. 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과급 비율 얘가 널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사원. 그럼 불쌍한 거죠. 이 사람은 성과급 비율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보너스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원을 조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쉽지만 성과급이 없는 사원을 조회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is null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커미션 퍼센트 써주고 is null 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요 데이터가 null인 조건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17번인가요? 17번. 결국은 뭐예요? 보너스. 근본적으로 이 조회의 의미는 뭐예요? 보너스를 안 받는 사원을 조회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죠? 뭐 정규직이 아니거나 그렇죠? 뭐 계약직이거나 저 같은 그렇죠? 프리랜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커미션 퍼센트 리즈널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정규직으로 취업하세요. 자,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시면 커미션 퍼센트라고 하는 이 컬럼에 다 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면 지금 여기 조회된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없다? 보너스가 없다. 뭐 알아볼 수가 있겠고 또 이어서 18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커미션 퍼센트가 널이 아닌 사원을 조회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널인 경우는 is
널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역시 부정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이에다가 not을 붙이면 널이 아닌 경우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 not null로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도 한번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요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is 뒤에 not 이렇게 붙여주면 이번에는 뭐예요? 커미션 비율, 그쵸? 성과급 비율이 널이 아닌 뭔가 값이 있는 사람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조회해 보니까 18번의 결과 여기 커미션 비율이 뭐 40%, 3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요 성과급이 적용이 됐을 때 그 비율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이번에는 조건이 뭐예요? 인을 찾으면 되죠. 하이어 데이트. 하이어 데이트는 이제 고용 일자예요. 채용 일자, 입사 일자가 되겠습니다. 입사 일자가 04년 이상인 모든 컬럼을 조회하시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얘는 코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19번이죠. 19번.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컬럼이 뭐예요? 하이어 데이트 입사 일자인데 입사 일자가 04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2004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2004년의 5월부터도 아니고 12월부터도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되고 2월에 입사한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쵸? 2003년 12월 31일에 입사한 사람은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등호 연산을 써놓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1로 써볼까요? 01. 이렇게.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하이어 데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조회해 보면 아닌가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보면 08, 07, 06 쭉 내렸을 때 잠깐만 02도 나오는데? 이상하네요. 우리가 얘를 04년 이상 이 값이 애매하네. 04, 05, 01 이렇게 써봐야겠죠? 연도를 맨 앞에다가 써볼게요. 요게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어 데이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04년 1월 27일부터 쭉 계속 내리면 맨 마지막 08년 4월 21일 입사일자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04년도 1월 1일 연월일 순으로 해서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얘 자체는 사실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이 higher date라고 하는 컬럼은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얘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바로 연산은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SQL 디벨로퍼에서 임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어,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사용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암시적으로 형변환하여 조회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자열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수 파트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면 우리가 변환하는 함수들을 학습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좀 미리 보면 toDate라고 하는 함수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날짜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처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 얘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 toDate라고 하는 문자열을 04년도 0101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여기에 포맷을 연월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변환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조회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 하이어 데이트 더블 클릭해서 오름차순 해보면 제일 처음에 04년도 1월 27일 나오고 쭉 올라가면 08년도 4월 21일 그쵸? 04년도 이상의 입사 일자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되셨나요? 19번. 자, 그리고 우리가 20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사원의 입사 일자 하이어 데이트가 04년도부터 05년도인 그쵸? 이번에는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뭐예요? 여기에 04년도 이상인이었는데 원래는 05년도보다는 미만인 걸 또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04년도부터 05년도라고 하는 건 사실 날짜까지 생각을 해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사람들을 다 조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코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조건이 뭐예요? 입사 일자 하이어 데이트가 아까처럼 문자열을 변환하지 않고 자동으로 암시적으로 변환해서 적용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04년도 1월 1일 이상 그리고 뒤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05년도 12월 31일보다 작을 때 이하일 때까지 만족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전에 날짜 데이터 타입 변환하는 함수로 적용한다 그러면 코드를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toDate라는 함수로 변환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조회해서 데이터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로 자동으로 변환되게 해서 조회한 경우에도 하이어 데이트 04년도랑 05년도만 나오고 있죠. 04년도, 05년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도 컨트롤 엔터 눌러서 조회해 보면 역시 04년도, 05년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입사 일자가 05년도인 사원들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셀렉트 조회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명령어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들을 가지고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조회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